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증시는 지속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그래도 곧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러시아 우크라 회담 꽤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누가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정부 수혜주가 건설 원전뿐만 아니라 게임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게임주 전망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조금은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근 가장 유명한 걸그룹 중 한 명의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친필 사인을 받는 기막힌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주식은 과도한 저평가다, 그래서 저가 매수하자, 이러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길이 또 한번 보니까 충분히 동의할 만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줄이기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우크라 협상 FOMC 경기에 마이너스 2% 하락, 그리고 그 와중에 국제유가는 장중 100달러를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휴전 협상과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정례 회의 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우는 포함인데 나스닥이 무려 2%나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술주들은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는 좋지 않다, 그 공식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내일이죠.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침없이 오르던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장중 한때 8% 이상 급락해 99.76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엄청나게 오르던 유가가 100달러가 깨졌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바로 그 이유는 어제 나왔던 뉴스죠.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 선전시가 전면 봉쇄가 되었고 상하이도 준봉쇄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원유를 비롯한 많은 원자재가 조금은 수요가 떨어지겠구나, 이러한 영향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 국제 유가가 중국의 봉쇄 하나로 100달러가 깨지는 거, 이것도 조금은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16일부터 20일이면 이제 당장 지금부터 다 일주일이겠죠. 일단 지금 예측으로는 아마 이게 고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젤렌스키 러와 협상 15일에 계속 진행을 하겠다, 4차 협상 꽤 괜찮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은 15일에 계속될 것이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을 공정한 평화로 끝내기 위한 협상 노력의 일환으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단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며 내가 듣기로는 꽤 괜찮았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회담이겠죠. 그 회담 안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이 왔다 갔다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간 선은 그었다고 한데요. 하지만 지켜보자,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속적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좀 좋은 뉴스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전문가들 동유럽 리스크에도 미 연준 올해 6에서 7회 금리 인상 예정. 주요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은 동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6에서 7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러한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문가들은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이 단기간 내에 공격적으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베이비 스텝으로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올릴 뿐 금리 인상 속도는 6에서 7에 1.5%에서 1.75% 내외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나오니까 또다시 금리가 급등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반면 유로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 높은 에너지 의존도로 러시아 관련 지정적 위험의 리스크를 크게 받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은 좀 늦춰지는 게 맞고 미국은 속도 조절만 있고 올리는 건 결국 똑같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거겠죠. 결국은 금리 상승 수혜주를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신 기업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700슬라 1조 주축 서학개미 반등은 언제? 연초마더라도 주당 1200달러를
$400을 넘었던 테슬라가 $400 이상 하락을 해서 결국 $700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상승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조기에 큰 폭으로 단행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면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설상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며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배터리 생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이때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하며 테슬라를 집중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을 무려 11억 6천만 달러나 매수를 했는데요. 이는 한국 돈으로 무려 1조 4천억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바로 이거겠죠.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는 1조 4천억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간데 이 모든 자금은 아마도 물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를 많이 산 게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테슬라는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요.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주식 누적 보관 규모는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무려 16조 4,739억 원, 이 정도의 서학개미 자금이 테슬라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해외 주식 보유잔고 1위고, 그렇다면 2등 어딜까요? 맞습니다, 애플이겠죠. 애플은 얼마인가 봤더니 5조 9,400억으로 테슬라에 비해서는 조금은 초라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서학개미분들이 웃으려면 무조건 테슬라는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테슬라, 여기에도 1조가 넘는 자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위 뉴스 때문에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 푸틴 보고 1대1 맞짱을 뜨자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푸틴 나와라, 우크라 걸고 한판 한판 붙자. 자, 그나저나 우크라를 걸고 왜 자기가 싸운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명분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1대1 결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름도 어렵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은 트위터에 난 머스크가 푸틴을 목성으로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머스크를 응원했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일론 머스크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이미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머스크 CEO는 직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모금을 제안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며 반 푸틴의 선봉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정보 수혜주인 게임주, 그런데 불안한 반등의 서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거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게임주가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세의 원동력은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선거대책본부에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 산업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도 게임업계는 웃음을 딱 지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대체 불가능 토큰 NFT와 메타버스 산업 국가 지원 체계 마련 등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가장 핫했던 섹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게임주의 다른 호재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NC소프트를 2,900억에 추가 취득을 하며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지분율 11.9%에 이은 2대 주주로 9.26%나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도 게임주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나저나 지분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 야 이러다가 먹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 엄청나게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게임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야 잠깐만,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고 그리고 외국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게임주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쟤네가 바보겠어? 무조건 지금보다는 오른다는 소리겠지. 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최소한 게임주 공부는 해야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정책 기대감만으로 매수에 나서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난해부터 내내 게임주를 억누르던 대외 환경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항상 중국은 도움이 되지 않네요. 국내 게임사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 중국이 여전히 빗장을 걸고 있으며 이번 양회에서도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하자,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인가요, 중국에서 게임을 인민들의 아편 이렇게 규정하며 게임 산업을 규제하던 거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기를 쓴 게임주의 산업은 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 위에 봤던 두 가지 이유, 정부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도 게임주의 상승에 베팅하며,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게임주는 이제 가격 매력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혹시 뮤직하우 아시나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저작권 반토막 짭짤했던 조각 투자, 그런데 이제는 쓴맛이 난다고 하는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큰 주목을 받았던 조각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8년 8월 공식 서비스를 출범한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회원수 100만 명, 누적 거래액 3천억을 돌파할 정도로 큰 업체라고 한데요. 그런데 회사가 산출하는 저작권 지수 MCPI는 지난 6개월여간 43.4% 하락했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봐도 이선희의 낭상 그대를, 이 노래도 작년 10월 63,000원에서 현재 35,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데요. 그러니 말 그대로 지난해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조각 투자까지 밀려들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이나 흐름 때문에 자금이 예전 같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모든 자산이라는 건 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각 투자의 합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뮤직카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직접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뮤직카우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투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죠. 만약에 뮤직카우가 망하게 된다면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사라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투자자들이 직접 저작권을 소유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법성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증권선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조각 투자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조각 내서 투자한다는 뜻인데,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 뭐 예를 들면은 미술품, 와인, 슈퍼카, 소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 사기에는 몇 억씩 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사람을 모아서 같이 조각 내서 사자, 이게 바로 조각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쓴 이러한 조각 투자를 볼 때마다 뭐 리츠랑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문제고 반도체도 문제고 등등등 전부 다 문제죠. 그래서 어제는 자동차에 관련된 뉴스를 봤으니까 오늘은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3분기 업황 반영 시작, 러시아 해소 시 빠르게 반등. 자,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뉴스에 조금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당연하게도 이러한 뉴스를 하루에 3개, 4개, 많게는 5개, 그리고 그 뉴스들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지금 살짝 안 좋을 뿐 결국 다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야, 증권사가 좋다고 하면 항상 주가는 떨어지네, 이러한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이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도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하루 주가는 강아지와 같아서 저 앞으로 쭉 뛰어갈지 저 뒤로 쭉 뛰어갈지 우리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강아지 주인이 펀더멘탈이 계속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아지도 다시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며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반도체 섹터의 주가 조정을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과 러시아 우크라 이슈에 따른 IT 수요 훼손에 대한 우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조정은 이미 반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반도체 공급 그 다음에 수요에 미칠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적으로 가스 등 원재료의 수급은 보유 재고가 3, 4개월 수준으로 제한적이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린데, 하지만 수요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니까 이 안에서 IT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단기적으로 종료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의 상승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소폭의 속도 조정을 예상하며, 하지만 장기화가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런데 그 와중에 메모리 업황의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전쟁 이슈가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으나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는 구간에서 반도체 주가는 결국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반도체 주가를 딱 보고 야, 이거 언제 오르나 이게 고민된다면은 러시아를 딱 본 다음에 너네 전쟁 언제 끝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빠르게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그리고 그때는 반도체가 꼭꼭꼭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총 시즌 개막, 이번 주 챙겨봐야 될 주요 기업은 이번 주 네이버를 시작으로 벌써 네이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그룹과 LG U+ 등 대형 기업들의 주총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이사진 선임과 포스코, LG U+의 배당금 등이 주목이 된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는 내일 16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주총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는 새로운 이사진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사진 선임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GOS 논란도 지속되고
받고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한 온라인 중계가 있을 예정이나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S 16일, 삼성 SDI 17일, 호텔신라 17일, 포스코 18일, LGU 플러스 18일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참고로 삼성 SDS, 호텔신라, 포스코, LG유플은 전자투표가 가능하며 주총 전일 오후 5시까지 투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에스파사인까지 표대결 한판 승부. 자, SM엔터가 소수 주주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신인 감사 선임을 놓고 한판 승부를 현재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대결을 한다는 소리겠죠. 지난달 얼라인 파트너스는 SM엔터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이 필요하다며 신규 감사 선임을 제안했으며, 이에 SM엔터는 소수 주주들의 제안에 맞서 다른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SM엔터는 그동안 얼라인 파트너스와 KB 자산운용 등 여러 주주로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한데요. 혹시나 이번에 소수 주주가 제안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경우에는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정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상황 유지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SM엔터는 31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아직까지 조금 남았네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기업 설명 IR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에는 현재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에스파의 카리나의 친필 사인까지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중고 LPG, 디젤 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돌파를 앞둔 가운데 중고 LPG차, 디젤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자, AJ셀카는 3월 온 오프라인 내차 팔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고차 시장에서 휘발유 차량 거래는 6%가 줄어들고 LPG는 2% 상승, 디젤은 12%나 거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그렇다면 결국 휘발유 차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또 디젤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인기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아연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금속 가격 강세가 지속되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5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고려아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1.6%, 22.1%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한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PBR 1.3배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평균 PBR 1.8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적을 봤는데 매출액이 천장에 부딪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멈춰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지금 예상을 했을 때 피크아웃 우려가 분명 존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PBR 차트를 봤을 때 최근 3년만 보자면은 지금 위치 1.3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의 평균을 봤을 때는 1.8이 평균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최근 3년을 봤을 때는 조금은 높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려아연 지금은 이제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서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크아웃 우려가 존재하는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다가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참고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BH 실적 성장성에도 과도한 저평가, 저가 매수 기회. NH투자증권은 BH에 관해서 견조한 실적과 신사업 등에 따른 성장성에도 과도한 저평가 상태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하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9,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BH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으며, 당연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경쟁사의 사업 철수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역대 최대 실적과 신사업 성장성에도 주가 수익 비율, 퍼 밸류에이션 밴드는 역사적 하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쭉쭉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요. 당기순이익도 성장을 하네요.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성장을 크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성장폭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H의 월봉을 봤더니 2017년 말에 그때 쭉 오르고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박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주분들은 꽤나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 결과 올해 예상퍼가 무려 6.6이라고 합니다. 올해 엄청나게 성장하는 BH, 그리고 내년
내년에도 10% 가까이 성장할 것 같은 BH, 이 기업의 퍼가 6.6이라는 거는 조금은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증권사에서 이 기업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 BH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항상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야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절대 매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처기릿이 지난주에 처기릿은 어떻게 매수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기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빠르겠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좋은 뉴스만 가득가득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